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원 시민들이 겪는 에피소드와 수원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 추억의 장소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즌2 인생편에서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육아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사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결혼 전후 아이를 낳고도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 빛나는 삶의 에너지를 받으러 이 프로그램은 기획되었습니다. 어렵게 박서리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박서리 시인님은 강원도 속초에서 유년을 보내고 서울에서 청춘을 보내셨습니다. 방화 수류전과 화성의 반해에 수원에 정착한 후 30년 가까이 살고 계시대요. 여행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시집으로는 가슴을 재다, 꽃은 박히다, 쪽문으로 드나드는 구름이 있고요. 공동 산문집으로는 우리는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먼 곳에서부터 등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박서리 시인님을 뵈러 수원 민예총에 왔습니다. 시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수원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인혜입니다. 네, 저는 수원에서 시를 쓰며 살고 있는 박서리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일단은 작가님께서는 혹시 이 시인 쪽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어떻게 있을까요? 뭔가 삶이 공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시학원 이제 강사를 그때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참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였는데 이렇게 삶이 공허하지? 내 꿈이 뭐였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딱 들었고 나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지. 소설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야. 지금 시작하자. 그게 35이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 도립도서관 그때 창작강좌, 무료 창작강좌가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는 시창작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설은 다음 학기라고 해서 문학은 서로 통할 테니까 시를 쓰다 보면 좋은 소설도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등록을 했죠.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료로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냥 맹하니 있다 갈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일주일에 한 편은 써와야 된다. 이게 나와 해야 할 약속이다 라고 하셔서 썼죠. 썼는데 그 첫 작품, 제 생애 첫 작품을 보고 엄청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좋은 시인이 될 것 같다. 요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죠. 뭐 시가 좋다 이것도 아니고 좋은 시인이 될 것 같다. 예, 이게 굉장히 황홀하게 다가오고 그때부터 시를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한 3편에서 5편 정도는 썼고 일상이 다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들이요. 의자들도 저한테 말을 걸어오고 제가 그때 수원에서 안양까지 학원 이제 강사였으니까 안양의 학원가에서 이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전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상을 키웠고 일단은 시상이 좀 떠오르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많이 적으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그 좀 모았다가 기록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기록을 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들은 메모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수첩을 이제 들고 다녀요. 네. 그래서 수시로 어떤 단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 책상에 딱 앉아서 이제 이 메모한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가 완성이 되는데 그 메모하는 힘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그 등단작이 네. 장화문을 머리에 이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장화문을 가지고 등단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네. 한 5년 만에 예, 등단을 천문학으로 2003년에 네.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네. 제 주변에 있는 그 선후배들이 다 그때 경기 도립도서관에서 같이 그 수강했던 그 선배들 후배들이 다 등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로 등단도 하고 신춘문예 등단하고 또 저처럼 이제 전문 문예지로 등단을 해서 지금 다 중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원은 저에게 영감을 준 장소고 제 삶의 방향을 틀어준 장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네. 그러면 가장 이제 장안문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셨네요. 특별히 등단 작가를 장안문으로 선정을 하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 시풍에서 약간 좀 독특한 작품인데 그때 그 저 장안문 로타리아예요. 저기가 있었어요. 롯데리아가 있었고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이 20분을 늦은 거예요. 그때 통율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장안문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데 제 앞을 백반쟁반 머리인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계셨어요. 순간적으로 이 백반쟁반 위에 장안문이 얹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뭔가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집에 가서 이게 뭐지? 안 잊혀져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그 완성한 게 그 장안문을 머리에 이고인데 거기서 아마 초현실적인 어떤 거를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작품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찍 왔으면 그분이 큰일 날 뻔했겠네요. 네. 전율을 못 느꼈겠네요. 네. 간간히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누군가를 네. 기다리게 할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순간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기다림을 이고 찾아오네요. 네. 그런 순간순간 틈도 이렇게 잘 매치를 시키시고. 시인들이 그렇게 어쨌든 돈을 별로 못 벌어도 평생을 시를 쓰고 있는 이유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네, 너무 궁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을 추스러가는 방식, 성찰하는 방식 그게 저는 이제 시고 예, 그게 이제 저의 글쓰기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 제가 좀이라도 사람이 됐다면 사람이 돼가고 있다면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 그 완성이라는 말은 참 좀 거만한 얘기고요. 조금 더 이제 익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준 게 바로 시이고 또 저랑 이 시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문학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수성이 이제 풍부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민감한 감각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그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수원 세상과 사랑 그리고 추억 틈이 있기에 숨결이 나부낀다 박설희 시인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시인님의 삶과 고뇌가 묻어나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사실은 그런 활동들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운이 좋았죠.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랑 같이 이제 사셨고 그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구보다도 제가 시인으로 등단하고 작품집 이제 세 번째 작품집까지 냈고 이제 산문집을 낸 건데 그 과정에서 가장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이 저희 친정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께 항상 감사해요. 자녀분들도 많이 할머니 그리워하고 좋아하겠어요. 네. 예. 그 아이들도 어쨌든 제가 그 세세한 것을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을 어머니께서 해주셔서 아이들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어머님에 관한 시도 몇 번 쓰신 적 있나요? 네.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네. 아니 근데요. 제 세 번째 시집 제목이 가슴을 재다인데 네. 거기에는 어머니께서 6년 동안 누워 계시는 그 과정과 예 그런 것 단상들 제 생각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역시 소설도 소설이지만 시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엄마 책장에 항상 아주 오래된 뭐 김소월 시, 뭐 윤동주 시, 뭐 이렇게 쩌까난 시인이 항상 이렇게 꽂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힘들었을 때 시집을 많이 봤던 그 기억이 제가 아주 생생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집이 지금도 저희 친정엄마 집에 가면 이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그 시를 보면은 굉장한 많은 그 담백한 붙여지지 않은 어떤 담백하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듯한 그런 깔끔한 어떤 그런 느낌이 사람을 좀 많이 치유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을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런 시의 감수성과 그런 눈높이로서 같이 이렇게 뭐 교육이나 시를 같이 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엄마의 그런 시집을 많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힘들 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생각났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눈으로만 말씀하세요.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눈빛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그 시간들 힘든 시간들 엄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많이. 제가 이제 모남동료 외동딸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보호자가 저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엄마 병원을 갔다 오면서 매번 이제 한 3년 때까지 계속 울면서 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주고 위로해준 게 바로 선배 시인들 또 동료 시인들의 좋은 시들이었어요. 제가 그 시간 동안 제가 시를 쓰기도 했지만 다른 시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힘을 얻었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때도 결심을 했죠. 제 시를 읽는 누군가가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이런 시를 앞으로도 열심히 써야겠다. 예,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네, 시가 그런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제 현재 모습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완벽하지 않고 흠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순간순간에 감정에 못 이겨 아이에게 항상 천사 같은 모습만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서리 시인님께서 쓰신 그 가슴을 재다라는 시를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저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있었나. 왜 스스로를 그렇게 감정의 소용돌이에 박서리 시인님의 가슴을 재다 시집 중에 접는 중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접고 접어도 계속 접어야 할 마음이 남아있으니 절반은 남은 것인가? 접을 수 있는 마음은 구김이 잘 가는 천 같을까? 물기를 빨아들이는 종이 같을까? 마음은 어떻게 생겼기에 접고 접어야 하는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마지막 장은 결코 저버릴 수 없어서 17살 아들의 뇌종양 증세를 이야기하는 엄마는 마음을 접고 또 접고 계속해서 접어도 끝없다고 숨죽여 말한다.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1년째 접는 중. 네,
이번 시간에는 박서리 시인님을 모시고 수원에 관한 추억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봤는데요. 틈이 있기에 숨결이 나부낀다 그리고 가슴이 제다라는 그 시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많은 힐링과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박서리 시인님과 함께하는 시인과 등단작가 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틈이 있기에 숨결이 나부낀다에 대한 비하인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인생편의 이인혜였습니다.